안녕하세요. 동안팩토리의 김유빈입니다. 오늘은 수술 없이 예뻐지는 방법, 그 방법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여태까지 제가 아마 필러 시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 필러 시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얼굴이 동안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수술, 외과적 수술이라고 해서 칼을 대지 않는 전체적인 시술들을 저희는 아주 간단하게 뿌띠 시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거는 칼이 아닌 주사기라든지 다른 기타 장비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시술을 이 뿌띠 시술이라고 하는데, 그 뿌띠 시술의 종류가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얼굴이 어려지게 보이도록 하는 시술.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이 부분이 채워졌을 때 아니면 이 부분이 올라갔을 때 뭔가 얼굴이 어려 보일 수 있는 그런 시술들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되는 시술들은 얼굴에 뭔가 형태를 잡아주고 윤곽을 또렷하게 만들어주고 그리고 얼굴선이 예뻐 보일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동안이 아닌 오히려 얼굴이 예뻐 보이게 만들어주는 그런 뿌띠 시술들을 의미해요. 자, 그런데 이 뿌띠 시술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동안이 되기 위한 뿌띠 시술과 예뻐지기 위한 뿌띠 시술로 나눠지는데 두 가지가 부위가 달라요. 자, 동안이 되기 위해 하는 시술들은 주로 앞 광대, 이렇게 꺼져 있는 굉장히 플랫한 이 광대에 뭔가 채워줘서 얼굴이 생글생글해 보이는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시술, 내지는 이 얼굴 아래쪽에 불룩하게 나와 있는 심술보 같은 것들을 좀 제거해 주면서 얼굴이 날렵해지고 어려 보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시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자, 얼굴이 조금 더 선명해 보이고 윤곽이 또렷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부위들은 대표적으로 코, 그리고 턱, 그리고 이마,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었던 그 두 가지 부위는 이 코와 턱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 지금 제 얼굴은 그 두 가지 시술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티가 안 나서 모르셨다고요? 네, 사실 이 뿌띠 시술의 가장 큰 장점은 티가 나지 않는다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자, 외과적 수술과 뿌띠 시술을 비교했을 때 가장 큰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외과적 수술은 어쨌거나 유지 기간이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유지가 돼요. 어떻게 보면 거의 영구적으로 유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코에다가 보형물을 넣으신 분들 이렇게 지나다 보시면 어머, 분필자루 한 자루가 코에 얹어져 있는 것 같네 라는 느낌이 드는 그런 얼굴이 꽤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코에다가 뭔가를 넣으신 분들이겠죠. 이거는 외과적 수술에 들어가요.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게 되는 이 뿌띠 시술로 하는 코 시술은 지금 제 코를 딱 봤을 때 분필자루 하나 얹어져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시나요? 그런 느낌 없으실걸요? 자, 코를 이렇게 만져봐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여기도 만져봐도 저건 수술이 아닌데? 라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자, 그 이유는 필러라고 하는 그 보충 제제를 가지고 코에다가 형태를 잡아주는 거예요. 그런데 보형물들은 어쨌거나 만들어져 있는 형태가 있고 모양이 있기 때문에 코뼈 위에 얹어졌을 때 뭔가 모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게 되는 이 필러라고 하는 보충제 역할을 하는 이 소재는 이 코에 들어갔을 때 내 뼈 위에 그냥 얹어져 있는 느낌, 그리고 만져봤을 때 정말 내 코의 연골처럼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소재예요. 그래서 보통은 자, 코 등, 여기 코에서 이 미간 사이부터 이 코뼈 위에까지 올라오는 여기에다가 주로 코 시술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코대를 만들어주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 이 코끝,
코끝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뭉뚝하신 분들은 조금 컴플렉스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코끝이 조금 더 또렷해 보이기 위해 코 끝라인까지 이렇게 해서 시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저의 경우에는 이 코 미간부터 이 코 등 사이까지 이렇게 이 부위에다가 지금 필러를 집어넣은 상태라서 여기 이렇게 만져보면 느껴져요. 네, 여기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필러가 느껴지고, 그리고 이 코끝, 이 코끝 라인에도 사실은 필러가 들어가 있는 상태예요. 자, 그런데 필러라고 하는 게 사실 종류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필러도 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필러가 있고요. 그리고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 유지가 되는 필러가 있어요. 사실 병원에 가게 되면 이렇게 6개월에 한 번, 1년에 한 번씩 가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비용도 부담스럽고요. 그리고 한 번 이렇게 뭔가 시술을 하고 온다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처음에 딱 했을 때는 예쁘지만 몇 개월 후면 뭔가 모양이 변하는 것 같은 느낌. 이 아주 만족스러운 거는 사실 뭐 한두 달 정도밖에 안 가기 때문에 생각하시기에 그럼 차라리 수술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필러를 쓰더라도 오래 가는 게 있던데 반영구적으로 하는 필러가 있대요 하시면서 그런 필러를 하시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인 제 소견으로는 사실 이렇게 반영구적으로 가는 필러를 하실 바에야 차라리 외과적인 수술을 하시는 게 낫다라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그 이유는 사실 이 반영구적으로 유지가 되는 이 필러의 경우에는 사실 한 번 시술을 하게 되면 얘를 제거할 수 있는 간편한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나중에 하시고 모양이 마음에 안 든다, 내지는 이 이물 작용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생겼다 했을 때 반드시 외과적인 수술로 제거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 과정이 만만하지만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실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간다라고 하는 필러는 그렇게 크게 권장하지 않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거의 말씀드리는 이 필러의 경우에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소재의 필러예요. 히알루론산은 사실 체내에서도 발생하는 성분이에요. 그래서 몸속에 들어갔을 때 이물 반응이 거의 없어요. 몸에다가 뭔가를 집어넣었는데 이물 반응도 없고, 그리고 아주 자연스럽고, 그래서 굉장히 좋은데 문제는 유지 기간이 좀 짧다라는 거죠. 특히나 이 코 내지는 턱에 들어가는 필러의 경우에는 조금 더 단단한 소재의 필러가 있어요. 필러도 사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히알루론산 필러예요. 근데 히알루론산 필러도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부드러운 텍스처를 갖고 있는 그런 필러가 있고요. 그리고 조금 더 단단한 형태를 유지하는 입자가 조금 더 큰 형태의 필러도 있어요. 그런데 얼굴마다 그리고 부위마다 들어가는 그 텍스처의 필러가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광대라든지 볼이라든지 이마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굉장히 얇은 조직이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소재의 필러를 사용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코라든지 턱의 경우에는 형태를 잡아줘야 하는 그런 부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단단하고 그리고 입자가 조금 더 큰 필러를 사용하게 돼요. 자, 가끔 그런 분들이 계세요. 공부를 되게 열심히 하셔서 네이버나 이런 데에서 열심히 보셨어요. 그래서 요즘 제일 좋은 수입 필러가 어떤 건지를 막 서치를 해서 이만큼을 찾아서 병원에 딱 가세요. 저 어느 필러로 해주세요 라고 딱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으세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왜냐? 이 필러마다 가지고 있는 특성이 다 다르기 때문에 본인이 원하는 부위에 따라서 아주 정확하게 맞아야 하는 필러들이 다 달라져요. 그런데 그거와 상관없이 본인이 느끼기에 이 브랜드의 이 필러를 맞고 싶다라고 해서 이 브랜드 필러를 원장님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는
나중에 시술이 어느 정도 유지가 된 이후에 효과도 떨어지고 유지 기간도 짧아지고 모양도 안 이쁘게 나오고 이렇게 되면서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필러의 그 텍스처와 느낌에 따라서 선택을 하는 것은 사실 받는 사람이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고요. 시술을 하는 시술자가 그거에 맞춰서 맞춤으로 시술을 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코에 들어가는 필러는 말씀을 드렸듯이 코와 턱, 형태를 잡아줘야 하는 이 부위에 들어가는 필러들은 대부분 조금 더 입자가 크고 단단한 형태를 띠고 있어요. 자, 그런데 히알루론산 필러라고 하는 이 필러는 사실 체내에서 발생하는 성분이고 금액도 좀 저렴한 편이에요. 그리고 딱히 큰 부작용도 없기도 해요. 그런데 왜? 얘는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을까요? 히알루론산이라고 하는 것을 체내에서는 이렇게 분해시킬 수 있는 효소가 나와요. 그 히알라제라고 하는 효소인데 이 히알라제라고 하는 효소들이 많이 분비가 되는 분들은 이 코에다가 시술을 하고 나서도 내지는 다른 얼굴 어느 부위에다 하시고 나서도 굉장히 그 히알라제의 효소에 의해서 빠르게 분해가 되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특히 코의 경우에는 저희가 주로 시술하는 부위가 어디죠? 미간과 콧잔등 요 사이예요. 그런데 여기다가 필러를 넉넉하게 넣고 모양을 처음엔 딱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예쁘게 모양이 나왔는데 몸에서 막 히알라제가 분비가 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면서 얘가 분해가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콧잔등이 혹시 영화 아바타 보셨어요? 그 아바타에 나오는 주인공 코가 어떻죠? 이렇게 뭉툭하니 여기가 투박하게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필러 시술을 이렇게 받으셨을 때 몸에서 히알라제라고 하는 효소가 많이 생성이 되는 분들의 경우에는 이 콧잔등이 쉽게 퍼지는 현상을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수술을 하신 분과 필러 시술을 하신 분이 다르다라고 하는 걸 얼굴을 딱 보면 알 수 있는 게 이 콧잔등의 모양이에요. 그래서 분필자루 하나를 얹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면 사실은 수술을 하신 분이고요. 이 콧잔등이 넓게 퍼져 있다. 넓게 퍼지고 약간 투박한 느낌이 든다. 그런 분들은 거의 대부분 필러를 맞고 몇 개월이 지난 상태. 이제 필러가 어느 정도 좀 녹아내린 상태의 그 상태인 거죠. 그런데 이 상태에서는 또 다시 필러를 맞으시면 안 돼요. 이걸 완벽하게 다 제거를 하시고 다시 맞으셔야 되는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번거로워요. 왜냐? 녹이고 나서도 한 2, 3주 정도 경과를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또 필러를 맞으시고 나면 또 한두 달 정도는 아주 예쁘지만 또 히알라제에 의해서 또 퍼지게 되면 또 모양이 흐트러지고요. 그래서 이런 장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은 병원 원장님들께서 약간의 테크닉을 섞어서 단순하게 필러 시술만 하는 것이 아니고 아마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 리프팅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실 몇 가닥을 코에다가 집어넣고 지지대를 만들어서 필러를 주입한다. 뭐 이런 형태의 시술들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방법은 굉장히 다양하고 시술자의 테크닉도 굉장히 다양해요. 제가 디테일하게 어떤 원장님이 이런 형태로 시술을 합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프팅을 위한 그 실 몇 가닥을 코 등에 몇 가닥을 삽입을 해서 거기에다가 어떻게 보면 얘가 지렛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가 필러를 넣게 되면 아무래도 필러가 히알라제에 의해서 녹아내리는 현상을 조금 더 막아줄 수가 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유지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모양 그대로 예쁘게 얼마만큼 오래 유지가 되느냐, 그 유지기간을 말씀드리는 건데 그 유지기간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거죠. 사실 저는 저희 회사에서 이 필러를 유통하는 사업을 했었기 때문에 저희 회사에서 유통하던 필러를 지금 얼굴에다가 사실 주입을 해놓은 상태예요. 코도 그렇고 턱도 그렇고 두 가지 다.
그런데 제가 지금 코 시술을 한 지가 사실은 한 2년이 가까이 다 됐어요. 2년 됐네요. 딱 올해 4월달, 5월달 되면 딱 2년인데 2년이 되도록 사실 저는 지금 딱 보시면 아바타처럼 여기가 이렇게 뭉툭해 보이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거 없는 거 보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택하는 그 필러의 퀄리티에 따라서 얼마만큼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유지가 되느냐, 그게 달라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병원에 가시면 그 필러에 대해서 각각의 필러의 특성들, 이런 것들을 잘 들어보시고 선택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아무래도 모양이 변하지 않고 유지 기간이 긴 필러들은 금액대가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똑같은 히알루론산 필러인데 왜 얘는 더 비싸고 얘는 더 저렴하죠?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그 금액의 차이는 어떻게 보면 들어가는 필러의 그 퀄리티에 따라서 다 금액대가 달라진다라는 거, 그것도 유념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코에 대해서 되게 열심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사실 어떻게 보면 코라는 이 신체 부위는 이 얼굴의 정중앙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사실 얼굴을 놓고 봤을 때 얼굴의 전체적인 밸런스는 사실 다 가로선이에요. 눈썹도 가로, 눈도 가로, 입도 가로. 보시면 다 가로선으로 되어 있는데 유일하게 세로선으로 나 있는 게 바로 코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는 얼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술을 하시건 수술을 하시게 되건 사실 굉장히 중요하고 이미지를 많이 좌우하게 되는 것이 바로 코예요. 그래서 코 필러 시술을 하시게 되더라도 너무 과량으로 하시는 것도 추천드리지 않을 뿐더러 자기의 이미지를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서 얼굴의 형태를 깨트리지 않으면서 시술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중요한 부위, 바로 턱이에요. 자, 턱. 사실 그렇게 크게 와닿지 않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저는 저희 집안 자체가 약간 돌출형의 구강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저는 크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되죠? 보철을 이용해서 교정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심각한 돌출형이 아니고요, 심각한 무턱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턱에다가 지금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의 필러가 들어갔어요. 여기에 이만큼이 들어갔는데 사실 제 수준의 무턱이라고 한다면 보형물을 직접 넣어야 하는 외과적 수술을 받아야 하는 정도의 무턱이었어요. 네. 그래서 무턱 수술을 굉장히 많이 권유해 주셨는데 제가 필러를 유통하는 사람이다 보니 저는 수술은 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제가 유통하고 있는 필러를 제가 제 얼굴에다 직접 맞아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필러를 맞았는데 지금 제 턱에 들어가 있는 필러만 해도 거의 한 2.5cc는 들어간 것 같아요. 굉장히 양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자, 지금 보시면 여기 지금 제가 만지고 있는 요 모양 자체가 다 필러예요. 그런데 이 필러가 있고 없고, 그러니까 턱이 있고 없고의 차이는 사실 사람의 얼굴에서 얼마만큼 이 사람의 이 전체적인 인상이 세련돼 보이느냐, 도시적이어 보이느냐라고 하는 그걸 좌우해요. 턱이 없는 경우에는 어떤 인상이 되냐면 굉장히 이 사람이 뭔가 무뚝뚝해 보이고 퉁명스러워 보이고 그리고 매사에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표정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턱이 하나 생김으로 인해서 사람의 인상이 확 바뀌게 되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조금 더 세련돼지고 상냥해지고 그리고 뭔가 좀 날렵해지는 느낌, 이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의 아주 많은 그 비율이 이 턱이 생각처럼 발달하지 않았어요. 턱도 짧고 그리고 굉장히 좀 발달되지 않아서 앞으로 이렇게 조금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나와주지 않으니까
늘 뭔가 불만에 차 있는 것 같은 얼굴,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 턱의 경우에는 사실 하시고 나서 본인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부위예요. 왜냐? 본인이 이 턱이 없다라는 거에 대한 컴플렉스가 항상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이 필러를 맞고 나서 굉장히 만족도가 높았어요. 왜냐? 저는 옆에서 사진을 찍히는 걸 굉장히 싫어했었어요. 옆에서 사진을 찍히면 뭔가 굉장히 불만스러운 얼굴이 나오고 이 옆 라인 자체가 너무 예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옆 라인이 나오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반대예요. 앞면, 정면에서 보이는 이 얼굴보다 이 측면에서 보이는 얼굴이 훨씬 더 예뻐 보이는 느낌.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얼굴이 좀 더 예뻐 보이게 하기 위한 부위는 바로 코, 턱, 이마가 있다라고. 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부위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 턱인 것 같아요. 이 턱이 얼마만큼 예쁘게 자리를 잡았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보여지는 느낌이 다르고 전체적인 옆 실루엣이 달라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턱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제가 이 성형과 이 푸트 시술에 대한 상담을 진행을 하면서 이 턱에 보형물 수술을 받으신 분들을 굉장히 많이 뵀었어요. 사실 저도 보형물을 넣는 수술을 권유받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되게 고민을 많이 했죠. 이 필러가 다 녹고 나면 그때는 진짜 보형물을 넣어야 되나? 라는 고민도 많이 했는데 근데 보형물을 넣은 수술을 받은 분들을 여러 분 뵀는데 아, 이건 안 하는 게 낫겠다 라고 생각했던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첫 번째, 어쨌거나 보형물은 내 얼굴 형태에 맞춰서 제작을 한다라고 해도 어쨌거나 자연스럽지 못해요. 턱이라는 게 사실 0.1cm, 0.2cm만 길어져도 사람의 인상이 확 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보형물이라는 거는 아무리 예쁘게 만들고 내 얼굴형에 맞춰서 만들어진다라고 해도 정확한 위치에 제대로 자리 잡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턱 보형물을 넣은 분들의 얼굴을 딱 보면 왠지 모르게 주걱턱의 느낌이 나는 얼굴이 많아요. 왜냐? 이 턱 보형물이 정말 딱 원하는 위치에 붙어 있는 경우가 잘 없거든요. 얘도 살살 움직여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얼굴, 중력의 힘에 의해서 자꾸 떨어지면서 턱이 점점 길어지는 현상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턱 수술하신 거를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보니 턱에다 보형물을 넣으신 걸 알았고 그렇게 해서 얼굴 비율을 보니 턱이 점점 길어졌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턱 보형물이 들어가 있는 걸 그렇게 권장하지 않고 그리고 턱 보형물의 경우 이건 코도 마찬가지예요. 이물질이 내 몸 안에 들어왔을 때 반응을 할 수가 있어요. 내가 면역력이 떨어지고 뭔가 컨디션이 좋지 않고 외부의 뭔가에 의해서 건강 상태가 안 좋아진다라고 했을 때 가장 먼저 몸에서 나타나는 반응이 바로 이 이물 반응이에요. 그래서 턱이고 코고 몇 년 동안 너무너무 멀쩡했는데 아주 갑작스러운 기회에 갑자기 막 염증 반응, 막 코도 막 땡땡 붓고 막 턱도 땡땡 붓고 아프고 막 붉어지고 막 보라색으로 변하고 이런 케이스들이 생겨요. 그건 왜냐? 어쨌거나 내 몸에 들어와 있는 이물질이거든요. 몸에서 면역이 떨어지기 시작을 하면 가장 먼저 반응하는 것이 바로 그런 이물질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턱에서도 그런 반응이 올 수가 있어요. 그리고 턱의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 있는 부위예요. 코는 사실 움직일 일이 없어요. 제가 막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막 코에 인상을 쓰고 코가 막 자유자재로 움직이고 이런 경우는 많지 않아요. 하지만 턱은 우리가 수시로 개고 있고 눌리고 있고 잘 때도 눌리고 굉장히 많은 움직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정확하게 자기 자리에 잡혀 있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분은 아이를 키우는 분이었는데 아이랑 뭘 막 하다가 아이가 이렇게 툭 쳤는데 이 턱을 툭 친 거죠. 그래서 보형물이 실제적으로 얼굴 안에서 이렇게 탁 삐뚤어져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다시 재수술을 받으셨다라고 해요. 이게 이제 염증이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죠. 원래 있었던 자리에서 밀리게 되면 어쨌거나 몸에서는 굉장히 강한 반응을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럼 염증도 막 생기고 아프고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그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거를 하고 나서도 이게 모두 얌전하게 가라앉을 때까지는 또 몇 개월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는 또 턱이 없는 상태로 지내셔야 되는 거죠. 이처럼 어떻게 보면 턱이 있고 없고 하나에 따라서 인상이 굉장히 많이 변화가 되는데 보형물을 넣었다 갑자기 딱 뺀 상태로 몇 개월 또 있어야 된다? 그러면 좀 부담스러우실 수 있어요. 저 같아도 좀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형물보다는 조금 더 손쉽게 하실 수 있는 이런 필러 시술을 조금 더 권장해 드리는 편이에요. 그런데 저처럼 정말 심각한 무턱의 경우에는 사실 병원에서 필러를 권장해 주진 않아요. 왜냐? 양도 많이 들어가게 되고 양이 많이 들어가게 되면 병원에서도 어쨌거나 필러도 몸속에서 생성되는 성분이긴 하지만 히알루론산 자체가 몸속에서 생성되는 성분이긴 하지만 그래도 뭔가 다른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아예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양이 들어가게 되면 조금 불안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필러라는 거는 사실 모양을 잡아서 만들어 놓기는 하지만 자꾸 이렇게 턱을 괴는 습관을 가지게 되면 당연히 필러도 눌리고 모양이 변하고 자리가 옮겨지고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리고 이렇게 많은 양을 넣어놨는데 사실 일반적인 히알루론산 필러가 가지고 있는 유지 기간은 조금 더 단단하고 텍스처가 입자가 있는 이런 필러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년에서 1년 반을 넘어가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지 기간 대비 들어가는 시간과 공이 크다라고 해서 이 양이 많이 들어가는 분들은 그렇게 크게 권하지 않아요. 그리고 필러 시술을 할 때 단순하게 턱을 이렇게 뾰족하게 만드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얼마만큼 입체적으로 모양을 예쁘게 만드느냐. 요즘 막 이렇게 가끔 이렇게 TV나 이런 데 보면 정말 턱이 이렇게 되신 분들도 많이 보여요. 그런데 그건 사실 요즘 좀 유행하는 얼굴이라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래서 너무 뾰족한 턱보다는 어떻게 보면 입체적으로 앞, 뒤가 정확하게 모양이 예쁘게 만들어지는 이 턱을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이 턱이건 코 시술이건 중요한 건 얼마만큼 시술자가 미적인 감각을 가지고 얼굴의 비율에 맞춰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 이게 사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공장형 병원에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말 똑같이 이 사람 저 사람 다 들어가는데 나오는 얼굴은 다 비슷비슷해지는 그런 경우 있죠. 그런 경우에는 사실 이 사람 각각의 얼굴의 비율이라든지 형태를 맞추고 시술을 한 게 아니라 정해져 있는 그 룰대로 모양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좀 찍어낸 얼굴 같은 느낌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좀 상담을 좀 깊게 받으시고 얼굴 형태가 이러이러하니 이 얼굴에 맞춰서는 이렇게 시술을 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줄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시술을 받으시면 조금 더 안전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시술을 다 받은 얼굴이에요. 그리고 나서 사실 전후 사진을 같이 공개를 해드리면 좋은데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좀 아쉬운데 사실 제 전후 사진은 많이 나와 있어요, 인터넷에. 네, 그래서 저는 사실 감추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게 예뻐지는 시술은 사실 고정적으로 하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필러 시술을 거의 2년 내지는 3년 요 정도 텀으로는 시술을 받고 있어요. 얼굴이 볼륨감이 생겨서 어려 보이는 시술의 경우에는 제가 보니까 약 한 1년에서 1년 반 정도 텀으로 지금 받고 있는 그런 상태고요. 그리고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는 필러의 경우에는 사실 제가 유통했던 필러가 한 5년 정도 유지가 되는 필러여가지고 지금 아직도 거의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조금 더 긴 시간 동안 제가 유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다들 시술을 받으시기 전에 본인의 얼굴에 맞춰서 정확하게 어느 정도의 시술량이 필요한지를 한번 상담을 해보시고요. 그리고 너무 과한 시술은 안 하느니만 못해요. 너무 과하게 욕심을 부리시게 되면 그러면 얼굴이 너무
이렇게 찍어낸 얼굴처럼 바뀔 수 있어요. 그리고 시술이라는 게 자꾸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요. 아, 그때 이거 조금만 더 넣을 걸. 아, 여기 조금만 더 넣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이런 욕심이 생기는데 그런 욕심은 조금 두시고요. 약간 모자라는 듯 한 게 가장 좋습니다. 저도 늘 아쉬워요. 아, 조금만 더 할 걸. 여기다 조금만 더 넣으면 더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다가도 조금만 더 넣으면 세련돼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 딱 그 정도, 그런 생각이 드는 정도까지가 가장 이상적인 시술의 그 리밋 라인이에요.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유의를 하셔서 만약에 얼굴에 뭔가 변화를 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 저는 수술이 조금 무서워요 하시는 분들, 그리고 수술을 받으시기 전에 내 얼굴이 어떻게 변화할지를 미리 좀 보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간단한 푸트 시술을 통해서 얼굴의 변화를 먼저 느껴보시고 그리고 난 이후에 수술을 하셔도 늦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간혹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하세요. 저 코에다 보형물을 넣는데 보형물을 너무 자연스럽게 넣는 바람에 좀 모자라요. 여기다 필러를 좀 시술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 간혹 있으세요. 자, 보형물이 어쨌거나 이물질이기 때문에 거기에다 또 다른 이물질 필러를 넣는다라고 하면 몸에서 굉장히 안 좋은 추돌, 이물 반응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병원에서도 사실은 그런 시술은 권장하지도 않고요. 그렇게 막무가내로 시술했다가는 나중에 크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코에 있는 보형물도 제거해야 하고 코 위에 다시 넣으신 필러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더 큰 수술을 하셔야 될 수도 있고, 이런 필러나 성형수술의 재수술은 일반적인 성형외과에서 하진 않아요. 성형 재수술을 잘 하시는 병원을 또 찾아가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 뭔가를 하셨다라고 하면 거기에다가 더 과하게 뭐를 더 하고 싶으신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수술 없이 얼굴이 예뻐지는 부위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그 부위의 수술과 시술의 차이점에 대해서도 알아봤어요. 장단점이 정확하게 뚜렷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비교를 해보시고 충분하게 상담을 거치신 후에 하시는 게 좋고요. 뭐든지 과한 건 안 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저하고 예뻐지는 방법, 수술 없이 주사 한 방으로 예뻐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리고 저희는 또다시 2주 후에 더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하고 예뻐지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알아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는 다시 2주 후에 만나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